단순히 신기한 AI 그림을 그리는 것을 넘어서 실제 비즈니스에 바로 적용 가능한 이미지 제작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할 강사 모어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10년차 디자이너이자 현재 디자인 스튜디오 모어라이kit과 AI 교육 브랜드 모어앤코어를 운영하고 있는 모어입니다. 디자인 스튜디오와 에이전시를 거쳐서 실무를 경험하면서 수많은 브랜드의 비주얼을 책임져 왔는데요. 테팔, 맘스터치, 파나소닉과 같은 글로벌 브랜드의 키비주얼, 콘텐츠 디자인부터 성시경의 경탁주, 그릭데이, 뉴트로지나 등 상세 페이지 디자인까지 지난 10년간 콘텐츠 디자인과 상세 페이지 디자인의 최전선에서 일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겪었던 수많은 비효율과 비용의 문제들을 이제는 AI라는 도구를 통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실제로도 많은 분들께서 제게 묻는 질문인데요. 이제 다들 AI 하는데 저도 해야 할까요? 혹은 디자이너도 아닌 제가, 혹은 툴을 다룰 줄 모르는 제가 AI를 왜 배워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세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업 촬영이라고 부르는 기존의 프로세스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예쁘게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출 컷 기획이라는 걸 해야 하고, 그 기획이라고 하면 어떤 소품을 쓸지, 빛의 방향은 또 어떻게 할지 레퍼런스를 찾고 무드보드를 만드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특수한 공간이 필요하다면 공간 렌탈도 해야 하고, 또 촬영 현장에서도 뭐 날씨가 흐려서 자연광이 안 들어오거나, 또 막 조명을 새로 세팅해야 되고, 가구 옮기고, 막 소품 배치하느라 이 아까운 촬영 시간들이 막 흘러가기도 하죠. 그리고 촬영이 끝났다고 해서 끝도 아니에요. 이 수많은 컷들 중에 A컷을 셀렉해야 하고, 또 보정본을 받기까지 며칠이나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하는데요.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걸리고 또 어느 정도의 견적이 발생을 할까요? 음, 제 경험상 제대로 된 브랜드의 메인 연출 컷 세트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 2주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비용 또한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까지 발생됐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1인 브랜드나 소규모 셀러에게 상세 페이지 사진 몇 장을 위해서 수백만 원을 태운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브랜드들이 이 퀄리티를 포기하고 타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AI를 통해서 진행한다면 우리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브랜드에 맞는 이미지, 내 머릿속에 막연하게 그려졌던 이미지들을 구체화하고 또 스튜디오를 예약하는 대신에 포토그래퍼에게 설명하듯이 말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몇 초 뒤면 고해상도의 이미지가 모니터 앞에 도착하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프로세스가 가져다 주는 결과값을 비교를 해볼게요. 2주 넘게 걸리던 시간이 단 2시간이면 충분하겠죠? 이 2시간도 AI가 이미지를 생성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컨셉이 더 좋을까를 고민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비용도 수백만 원에서 2만 원에서 4만 원 수준으로 줄어드는데 이것도 단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드는 비용이죠. 그렇다면 사실상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봐도 무관할 정도인데 이게 바로 여러분이 AI를 배워야 하는 혹은 배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함께할 최고의 파트너로 저는 구글의 나노 바나나 프로와 믹스보드를 추천드리는데요. 나노 바나나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믹스보드라는 거는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세미나는 믹스보드를 중점적으로 다뤄볼 겁니다. 먼저 구글 믹스보드가 어떤 서비스인지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AI로 만든 이미지 딱 한 장, 그 한 장의 이미지는 바로 소스예요. 딱 그 이미지 한 장으로의 역할만 하게 되죠. 근데 이 믹스보드를 활용하게 되면 이 소스를 활용해서 다양한 생각의 확장을 도와주는 그런 AI 캔버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AI 연출 컷을 만들 때 뭘 만들지? 뭐부터 만들어야 되지? 이런 생각 때문에 막막한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막막함을 생각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나노바나나가 포함되어 있어요. 단 나노바나나 프로 모델은 아니고 일반 나노바나나 모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력함 덕분에 우리는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나 제품 그리고 브랜드의 일관성을 지키면서 생각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캔버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믹스보드를 실무단에서 어느 단계에 활용을 하냐면요. 바로 이 연출 컷 기획 단계를 믹스보드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연출 컷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루 종일 핀터레스트 들어가고 경쟁사 찾아보고 하면서 레퍼런스들을 정말 많이 모으고 또 이 연출 컷들이 우리 제품이나 브랜드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각 컨셉에 맞춰서 분류를 하고 또 이 컷들이 반영되었을 때의 어플리케이션 장면까지 레퍼런스를 추가로 찾아서 이 연출 컷을 만들어 왔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오늘 구글 믹스보드로 진행을 해볼 겁니다. 구글 믹스보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서 정말 기초적인 내용들 위주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정말 쉽게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 해보시면서 세미나를 들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에서 구글 믹스보드를 검색하시면 구글 랩스에서 배포하고 있는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링크를 이용해서 접속을 해주시면 되고, 로그인을 하시면 중앙 좌측 쪽에 뉴 프로젝트 버튼을 눌러서 새 프로젝트 파일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새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정말 생각보다 뭐가 없는 그냥 흰 화면, 캔버스가 보여질 텐데요. 이 기능들을 좀 가볍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좌측 상단에서 프로젝트 파일명을 수정하실 수가 있고요. 또 좌측 중앙에서 선택, 이동,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툴바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선택 툴을 많이 활용을 하시고 이동 툴은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스페이스 바를 누르는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이동 툴로 마우스를 활용하실 수가 있으니 이 부분은 단축키 활용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하단에 보이는 입력창이 바로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창입니다. 이 기능들만 확인하신다면 사실 오늘 세미나에서 진행하는 모든 과정, 그리고 믹스보드의 웬만한 기능들은 모두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의 예제로 이 귀여운 핑크색 뽀모도로 타이머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타이머도 AI로 만들어 봤는데 좀 어떤가요? 이렇게 귀여운 뽀모도로를 가지고 한번 믹스보드 이제 내용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제가 이 제품을 AI로 만들면서 좀 Y2K 감성이 나게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제품에도 Y2K를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시죠? 좀 이 진짜 좋은 타이머라고 말하는 순간 정말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선 이 타이머의 텍스트부터 수정을 해볼 겁니다. 이 이미지를 클릭을 해보시면 우측 상단에 이렇게 이미지를 편집하실 수 있는 버튼이 생기는데요. 이 에딧 기능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펜으로 낙서를 할 수 있는 낙서장 같은 게 기능이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제가 불만이었던 이 Y2K 텍스트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낙서를 표시를 해줘 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간단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이 파란색으로 낙서한 부분의 텍스트를 more and core로 수정해줘. 이런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꼭 이렇게 이미지를 클릭한 상태에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주셔야 프롬프트 내에 이미지가 포함돼서 제대로 명령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가요? 이게 기존의 이 타이포그라피의 특징과 스타일을 그대로 살려서 텍스트만 무어코어로 수정을 해줬죠. 이런 간단한 좀 나노바나나에서 기존에 했던 다른 AI에서 진행했던 프롬프트들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믹스보드를 이렇게만 활용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툴인데요. 사실 이 AI 연출 컷을 만드는 게 시작이 막막한 이유는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한테 이 제품의 연출 컷 만들어줘. 이런 막연한 프롬프트를 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미나에서는 실제로 이 제품의 연출 컷 기획을 할 때 저희가 실무에서 진행하던 그 순서 그대로 AI에게 요청을 하면서 다양하게 컷들을 확장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지 확장의 기본은 디테일 컷인데요. 이 제품의 다른 각도 사진, 그리고 좀 중요한 부분에 대한 클로즈업 사진들을 확보를 해야 추후에 이제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일하게 이미지를 클릭하고 이 제품의 다양한 각도, 디테일 컷을 10장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보면 이렇게 화면의 하단에 막 다양한 비율의 사각형들이 나타나고 이미지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떤가요? 저는 제가 딱 원했던 컷들을 많이 만들어 줬던 것 같아요. 이 포모도로 타이머기 때문에 버튼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버튼을 클로즈업한 이미지 혹은 제품의 중앙을 클로즈업한 좀 다양한 컷들 그리고 제품의 후면이랑 탑뷰, 측면까지 이렇게 좀 반복된 이미지들도 종종 보이지만 간단한 프롬프트로 한 번에 이렇게 디테일한 컷들을 뽑아주는 게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기본 연출 컷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연출 컷 만들어줘 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디렉션을 더 해볼게요. 기본 연출 컷이니까 뭐 디테일한 요구를 하기보다는 제품이 핑크색이니까 뭐 핑크색 배경 10장의 연출 컷을 만들어줘. 그런데 그 중에 5장은 소품도 함께 활용해 달라고 요청을 해볼게요. 몇 초만 기다리면 이렇게 정말 요청한 대로 10장을 딱 만들어 줍니다. 모두 핑크색 배경인데 제가 어떤 핑크인지 이야기를 하질 않았어요. 사실 핑크가 다 핑크겠지만은 그중에서도 좀 베이비 핑크, 쨍한 핑크, 좀 따뜻한 톤의 핑크, 혹은 핑크를 절반만 활용한 컷까지 좀 다양한 옵션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소품 컷도 딱 5장만 소품을 활용을 했는데요. 이 소품들도 보시면 적당히 이 제품의 톤 앤 매너를 고려해서 컷을 만들어 주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좀 이 쇼파 튜브를 활용한 사진이 마음에 들어서 이 이미지를 기준으로 조금 더 한 번 더 확장을 시도를 해볼게요. 어, 혹시 조금 빠르실까요? 속도는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좀 생성된 이미지들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이 위에 이렇게 검정색 바가 생겨요. 이 검정색 바가 생기는데 여기서 우리들의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기능들을 한번 안내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있는 버튼이 이제 리제너레이트 기능이에요. 우리가 입력했던 프롬프트 혹은 이 연출 컷에서 느껴지는 프롬프트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AI의 해석을 바꿔서 아예 새로운 결과물을 다시 뽑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말로만 들었을 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이 쇼파 컷을 다시 생성해본 결과물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가요? 이게 과연 저 이미지에서 확장된 이미지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지만 제가 봤을 땐 이 핑크색 타이머랑 노란색 큐브라는 점만 공통점이 있고 아예 다른 이미지를 이렇게 생성을 해줬죠. 이거는 이 핑크색 포모도로 타이머 그리고 노란색 튜브라는 프롬프트를 유지하고 AI가 새롭게 해석을 해서 시도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컨셉을 시도를 해보고 싶을 때 이렇게 다양한 시안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죠? 그럴 때 활용을 하시면 좋고 사실 제가 조금 더 많이 활용하는 기능은 이 두 번째 기능입니다. 이 More Like This 기능인데요. 사실 저희 회사 일은 More Like This랑도 비슷해서 더 정이 많이 가는데 이 기능은 이 이미지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비슷한 이미지들을 추가로 더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아까는 이렇게 좀 아예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줬다면 이 두 번째 기능은
이렇게 이 튜브만 유지를 한 게 아니라 이 이미지의 전체 톤 앤 매너나 방향성을 모두 유지한 상태로 이미지들을 베리에이션 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앞에 기능과 두 번째 이 More Like This 기능이 확실히 좀 차이가 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두 번째 기능만 계속 활용하시기보다는 이 첫 번째 기능도 활용을 하시고 어느 정도 방향성이 정해졌다 싶을 때 두 번째 기능으로 비슷한 이미지들을 많이 확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이 이미지를 베리에이션을 하면서 제품도 같이 베리에이션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을 해달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정말 간단해요. 이 모든 이미지들을 클릭을 한 상태에서 이 여러 장의 이미지들을 클릭을 하실 때는 뭐 Shift를 누르고 클릭을 하셔도 되고 쉽게 드래그를 해서 여러 장을 클릭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한 상태로 이 연출 컷들의 제품을 그냥 이 제품으로 변경해줘 라고만 요청하셔도 이렇게 제품을 좀 제대로 바꿔줬죠. 사실 이게 저는 엄청난 발전이라고 생각해요. 이 제품으로 변경해줘. 저는 첫 번째로 클릭하고 여러 장을 클릭을 하는 편이긴 한데, 사실 그냥 한 번에 섞여 있어도 얘가 인식을 한다고 보시면 좋거든요. 연출 컷이라고 말하는 것들이랑 제가 이 제품으로 인식되는 제품의 좀 톤이 다르죠. 제품은 흰 배경에 제품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좀 바꿔주는데, 사실은 이 기능이 아직 막 100%로 한 번에 진행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믹스보드의 한계이기도 한데 이런 디테일한 합성 작업에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작업을 할 때 처음 했더니 세 장 중에 두 장만 먼저 해주더라고요. 하지만 이 작업을 두 번, 세 번 요청하다 보면 결국 모든 컷들을 진행해 주기도 하고 혹은 제가 앞서서 이 시계에 있는 글자를 바꿀 때 낙서 기능을 활용을 했잖아요. 그 낙서 기능을 통해서 지침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한다면 더 빠르게 반영된 결과물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제품을 활용하는 모습을 담아내는 라이프 스타일 컷도 볼 텐데요. 이렇게 목적이 명확할 때 더 쉽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는 이제 기본 컷을 만들면서 어느 정도 좀 원하는 방향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좀 디테일한 요구들을 더해 보겠습니다. 베이비 핑크 톤의 Y2K 감성이 나타나게 만들어주고 다양한 앵글로 만들어줘 라고 프롬프트를 조금 더해서 요청을 해보면 이렇게 한 번에 요청한 것처럼 베이비 핑크 톤의 Y2K 느낌이 정말 살짝 나는 것 같아요. 아주 살짝 나는 이런 제품을 활용하는 이미지들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하죠. 이게 라이프 스타일 컷을 만들어줘 라고만 요청을 했는데 이 뽀모도로의 시계를 타이머를 돌리는 연출을 얘가 스스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더 나아가서 이런 요청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이 제품을 판매하려면 이 제품을 담고 있는 박스 패키지, 그런 단상자 패키지도 필요할 거잖아요. 그러면 단상자 패키지의 디자인도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이 제품의 톤앤 매너를 유지한 상태에서 보시면 도무송까지 이렇게 뚫려 있어요. 이 안에 제품이 들어가 있고 밖에 박스인 것처럼 도무송을 뚫어서 이렇게 시안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저도 이 기능을 좀 테스트해보면서 많이 디자이너로서 많이 좀 슬프기도 했는데요. 더 나아가서 이 패키지의 정면 사진도 요청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거의 그냥 동일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정면 사진을 만들어 줍니다. 너무 일을 잘 해주지 않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모델 컷도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모델 컷을 만드실 때는 이렇게 제품이랑 모델 이미지를 같이 클릭을 한 상태에서 이 모델이 제품을 홍보하는 상업용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 부분이 중요해요. 제품과 모델의 얼굴은 최대한 유지해줘. 이렇게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이 모델의 얼굴과 제품을 유지한 상태로 모델 컷을 만들어줬죠. 하지만 이 믹스보드의 강점이 뭐였죠? 사실 저는 믹스보드의 좀 강점은 질보다는 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왕창 만들어 내라고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프롬프트에 다양한 앵글로 포즈를 다르게 해서 뭐 10장 정도 만들어줘. 이렇게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기본 컷의 전체적인 톤 앤 매너를 유지한 상태로 모델과 제품을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다양한 포즈, 다양한 앵글로 모델 컷을 만들어줬어요. 사실 이 또한 AI의 랜덤성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10장의 이미지가 완벽하게 나올 때도 있고요. 간혹 좀 새로운 톤 앤 매너의 컷들이 섞여서 제공되기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좀 더 좋은 방향을 찾게 되는 과정도 있고요. 이 방향은 아닌데 싶다면 버릴 것들을 좀 삭제를 해주시고, 또 다시 10장, 또 10장, 혹은 프롬프트를 조금 수정해보고 10장, 이렇게 계속해서 요청해보실 수 있는 게 믹스보드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만들었던 컷들은 다 좀 호리존 스튜디오 컷이니까 이번엔 적당한 공간에서 촬영한 이미지들을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그래서 공간도 따로 지정하지는 않고 그냥 다양한 뭐 Y2K 공간 정도로만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이렇게 좀 Y2K 감성이 나는 그리고 포모도로 타이머라는 제품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공간들에서 이제 연출이 나왔는데요. 포모도로 타이머니까 이게 책상, 학교 혹은 주방까지 얘가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활용 가능한 연출 컷들을 만들어 줬습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이 감성과 톤을 유지한다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이 이미지 한 장에서 시작해가지고, 보셨다시피 프롬프트가 사실 뭐가 없어요. 그쵸? 엄청 간단한 프롬프트들만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컷들을 동일한 톤 앤 매너 내에서 만드는 과정을 공유해 드려 봤는데요. 어떤가요? 다들 이제 채팅에서도 너무 대단하다고 저게 가능해? 막 이런 반응들을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우리 제품에 필요한 다양한 에셋들을 일관성 있는 톤앤 무드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이렇게 비슷한 컷들, 저희가 지금 순차적으로 컷들을 만들어 왔잖아요. 이렇게 뭐 디테일 컷, 기본 컷, 거기서 확장한 거, 그리고 또 뭐 모델 컷, 공간 연출, 이렇게 분류대로 조금 잘 정리를 해두면, 이거를 뭐, 나중에 들여다 보실 때도 혹은 팀에 공유를 하거나 실제로 뭔가 어떤 다른 디자이너에게 공유를 할 때도 되게 좋은 이제 하나의 보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지금까지 만든 컷들을 그냥 싹 다 긁어가지고 이렇게 인스타그램 피드 디자인도 한 번에 시킬 수 있는데요. 이렇게 3 곱하기 3 그리드 이미지 한 장을 만들어 달라 요청을 하면 이렇게 한 번에 피드 디자인도 진행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 작업 또한 계속 시켜볼 수 있어요. 사실 뭐 내부 디자이너에게 시키면 표정이 안 좋아질 것이고 외주 디자이너에게 시키면 수정 비용이 들 일을 얘는 계속 해주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무한한 확장의 AI 캔버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이제 지금 채팅으로도 많이 여쭤봐 주셨는데 그러면 이 이미지가 바로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좀 반반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빅스보드가 이렇게 확장의 기능은 너무 대단하지만 이거를 내가 바로 실무에서 쓸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그런 컷도 있고 그렇지 못한 컷도 있거든요. 결과물도 화질 자체는 괜찮아요. 얘가 화질의 문제는 아니고 조금씩 아쉬운 지점들이 존재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작게 보여드렸으니까 한번 크게 키워서 얘를 가지고 와 봤어요. 그러면 분명히 저는 모델을 최대한 유지해달라고 했는데 이 모델이 나노바나나 프로가 아니라 일반 나노바나나거든요. 그러니까 유지는 했는데 애매해요.
사실 다른 사람 같거든요, 저는. 두 번째 컷은 좀 흐린 눈으로 하면 봐준다 치고 마지막 컷은 조금 다른 사람 같아요. 사실 뭐 몇 달 전만 해도 이 정도만 돼도 막 우와 했지만 지금은 나노 바나나 프로가 있는 지금은 바라보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크기도 포모도로 타이머 치고는 좀 많이 크죠. 이렇게 큰 타이머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나노바나나 프로로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제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어떤가요? 확실히 모델의 일관성도 훨씬 더 좋고 제품의 크기도 적당하죠. 이런 디테일한 디렉션이 가능하고 일관성 부분에서도 훨씬 더 좋은 기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퀄리티가 AIT를 정말 정말 많이 벗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시면 사실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이게 AIT가 나나 싶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얘를 보면 좀 티가 나는 것 같아요. 네, 믹스보드가 나노바나나 프로 모델이 아니라 일반 나노바나나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한 번에 여러 장을 만들다 보니까 모든 컷들이 퀄리티가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랜덤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간 연출 컷은 또 어떨까요? 얘도 크게 확인을 해보면 제품의 크기가 좀 다 다르고 공간도 옷도 좀 뭔가 AIT가 나죠. 너무 다 매끈매끈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노바나나 프로로 활용하게 된다면 이렇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출이 가능하고 이 공간의 퀄리티 자체도 많이 올라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델 컷뿐만 아니라 이런 제품 연출 컷도 나쁘지는 않은데 어, 그래도 제 눈에는 뭔가 조금 그래픽스러움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노바나나 프로를 추가적으로 활용한다면 이렇게까지 자연스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제가 생각하는 믹스보드는 어, 결국은 이 시각적으로 바로바로 확인하면서 생각을 확장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까요? 지금 채팅에서도 막 많이 말씀해 주셨죠. 이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면 믹스보드가 굳이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빈 화면에 채팅만으로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미지들을 떠올릴 수 있으실까요? 사실 뭐 많이 이제 진행해보신 분들이나 혹은 이런 일들을 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가 어떤 컷을 만들어야지가 바로바로 떠오르시겠지만 뭐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해야 할지 뭘 만들어야 할지 모를 때 이런 것들을 한번 사고를 확장을 하고 또 이 톤앤 무드를 방향성을 설정을 할 수 있기에 가장 최적화된 도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글 믹스보드로 사고의 확장, 그리고 톤앤모드의 방향성을 설정을 하시고, 나노바나나 프로를 활용해서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상업용 비주얼을 만드는 프로세스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믹스보드에서도 상업용 활용 가능한 이미지가 나오긴 해요. 나오긴 하는데 제가 조금 부족한 컷들만 이제 모아와가지고 조금 디벨롭 해본 사례를 공유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제가 오늘 무료 세미나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이후에 이제 나노바나나 프로를 활용하는 것과 더 디테일한 프로세스는 본 강의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원님 지금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질문이 꽤 많이 올라와가지고, 처음에 질문해 주신 더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율 관련해서도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 비율을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가로 비율과 세로 비율이 좀 랜덤하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실 때, 뭐, 세로형 이미지 10장 만들어줘. 혹은, 뭐, 세로형 2대3 비율. 어떤 비율을 지칭을 해서 몇 장 만들어줘. 하면 그 비율로만 이미지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박스에 도안도 요청할 수 있나요? 도안을 요청하면 이제 뭐, 샘플처럼 만들어 주기는 하겠지만 이걸 실제로 인쇄를 하는 용으로 활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음, 타이머가 더 작게 나와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부분이 사실 믹스보드에서 잡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가끔 해주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걸 나노바나나 프로에서 제가 뭐 지칭한다고 하면 좀 같이 비교할 수 있는 비교군에 대해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요. 모델이랑 같이 연출을 하는 거니까 뭐 모델의 손바닥 절반 정도 크기야 라고 지칭을 해주는 게 얘가 가장 잘 알아듣더라고요. 어, 제미나이에서 나노바나나를 쓰면 화질이 별로인 채로 나오는데 믹스보드에서 쓰면 괜찮으려나요? 음, 제미나이에서 나노바나나 프로 모델을 쓰고 있다면 4K까지 화질이 괜찮으실 텐데 얘가 다운받기 전에는 좀 화질이 안 좋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 보셔서 4K 화질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 믹스보드 이미지도 완전 고해상도는 아니지만 사실 웹에서 온라인상에서 쓰시기에는 해상도 문제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제품의 사이즈도 균일하게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나요? 이 부분이 이런 디테일한 이제 아, 거듭 말씀드렸지만 디테일한 합성, 디테일한 요청에 조금 믹스보드가 약하기 때문에 구글 믹스보드에서는 이 사고의 확장, 여러 컷들을 확보하시고 나노바나나 프로로 균일하게 요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한글은 당장 적용하기 힘들겠네요. 한글도 제가 테스트 해봤을 때는 많이 잘 진행을 해주더라고요. 하지만 프로 모델보다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좀 큼직큼직하게 들어가는 정도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업적 사용의 저작권은 지금 아마 1월 22일부터 그 AI 기본법이 시행될 거라 이 부분은 같이 좀 표기 의무를 준수하셔서 같이 조금 병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실무에서 고객사 측에는 항상 안내를 드려요. 뭐, 주석 달듯이 이렇게 표기를 하셔야 할 수도 있다. 그 부분이 괜찮으신지 혹은 괜찮지 않으신지를 여쭤보고 브랜드 측에서 판단을 하셔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은님께서 믹스보드로 뽑은 이미지를 나노바나나로 보완해서 퀄리티를 높이는 걸까요? 맞아요. 이 믹스보드로 뽑은 이미지 자체를 나노바나나 프로에 전달하면서 디벨롭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이 믹스보드가 제안해주는 컨셉 자체를 좀 반영을 해서 새롭게 나노바나나 프로에 좀 프롬프트를 입력하기도 합니다. 어, 비슷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이 2% 부족한 연출 컷들을 디벨롭하는 방법은 특정 프롬프트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이 내가 아쉬운지를 좀 명확하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 제품이 너무 크게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나노바나나 프로의 크기를 줄여달라고 좀 디벨롭 프롬프트를 요청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이 AIT가 너무 많이 난다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서 요청을 할 수가 있겠죠. 제품에 디테일이 많은 제품의 경우 여러 이미지를 첨부하고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될까요? 어, 네, 맞습니다. 왜냐면, 사실 저는 AI를 쓰는 게 되게 신입사원을 쓰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많은 좀 디테일한 설명이면 설명일수록 혹은 레퍼런스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일을 잘 하기 때문에 이 디테일이 많은 경우 그리고 그런 디테일한 에셋들이 확보가 되어 있으시다면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전달해 주시면서 프롬프트를 요청해 보시면 조금 더 좋은 결과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노바나나 프로에 제품 사진 넣고 무드보드 유지한 채 10장의 랜덤 이미지를 만들어줘 라고 하는 것과 빅스보드를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요? 어, 속도일 것 같아요. 저는 질보다 양 면에서 믹스보드가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고 간혹 또 믹스보드가 좀 새롭게 제안하는 컨셉들이 더러 괜찮은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노바나나 프로에 입력을 하면 요즘 너무 이제 말을 잘 들어서 그 이상의 생각의 확장을 하기에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간혹, 네. 믹스보드에서 생성한 이미지를 나노바나나 프로에서 디벨롭하려면 네, 제미나이에서 하셔도 되고 이제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하셔도 되고 혹은 이 나노바나나 프로 모델이 탑재된 뭐 프리픽, 픽스필드 이런 다양한 플랫폼에서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어, 노바님께서 말씀 주신 이 강조치가 어떤 내용일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이 물건의 대략적인 크기를 알려주면 좀 더 비율이 원하는 크기로 만들어주나요? 네, 저는 나노바나나 프로를 이용할 때 얘가 사실 뭐 얘는 크기가 작은 타이머야 라고 하면 이 작다는 건 너무 상대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물건의 크기를 좀 비교할 수 있을 법한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나노바나나 프로에서 타이머가 커서 작은 사이즈로 줄일 때 타이머 실제 크기를 입력하면 크기를 인식하나요? 음, 사실 저는 이 수치를 입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제 상대적인 지침을 입력하는 게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AI 모델이 인식하는 만약에 뭐 모델의 손바닥의 크기가 몇 센치일지 이렇게 수치적으로 접근하면 조금 더 오류가 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 올릴 때 믹스보드 활용해서 올리려고 하는데 믹스보드 이용해서 상세 페이지 만들었다고 아래에 적으면 될까요? 이게 그쵸. 컷마다 표기를 해주시는 게 지금은 가장 안전한 것 같기는 해요. AI를 활용해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네, 이렇게 기재를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것 같고, 아직은 이게 계도 기간도 시행이 되기가 전이어서 사실은 조금 이 추이를 지켜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믹스보드에서 뽑은 컨셉 사진을 나노바나나에서 보완하는 것까지. 아, 네, 맞습니다. 지금 요 답변해 주신 것처럼 믹스보드에서 뽑은 것을 나노바나나에서 보완을 하기도 하고요. 나노바나나에서 만든 이미지를 가지고 믹스보드에서 확장을 하기도 합니다. 믹스보드 사용량은 뭐 따로 이렇게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제가 많이 활용을 했을 때 제미나이는 좀 제한이 걸린 적이 있는데 믹스보드는 그렇게 크게 제한이 걸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상세 페이지에 10컷이 들어가면 각 컷마다 표기를 해야 하냐? 이 부분이 저는 그렇게 표기를 하라고 좀 추천드리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상황을 보면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대부분의 질문은 다 답변 드린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까요? 네, 인사드리면 될까요? 네, 모원님 되게 힘들게 얻으신 인사이트들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질문 답변도 좀 효율적인 답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